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쉽게 해내던 일들이 점점 버거워지고 마음은 아직 젊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 답답했던 순간들 말이죠. 또는 주변에서 나이 들면 이런 거 하면 안 돼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히 무언가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습관이나 생각을 내려놓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길잡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84세 현역 의사가 전한 나이가 들수록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을 더 단순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작은 실천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공감이 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남의 여생 행복한 삶을 위해 살아봅시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제발 너무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과거를 떠올리며 그 시절의 선택과 결과들을 곱씹게 됩니다. 내가 그때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더 열심히 했더라면 지금은 달라졌을 텐데.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스며들며 후회나 아쉬움이 커질 때가 많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체력과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거나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과거의 선택은 이미 지나간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경험을 쌓느냐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나가는 열쇠가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단순히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후회와 자책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키우며 삶의 활력을 앗아가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나이에 이런 걸 배워서 뭐 하겠어? 아시스탄트라는 생각에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결국 도전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삶을 단조롭고 답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경험하는 일은 부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를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통해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는 대신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 악기를 시작하는 것, 새로운 운동을 시도하는 것처럼 단순한 도전도 우리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런 경험은 단지 새로운 기술을 얻는 것을 넘어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삶에 대한 흥미와 열정을 되살려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신 건강이 더 좋고 우울감을 덜 느낀다고 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으로 전환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경험을 시도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내려놓으세요.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즐기고 배우는 것입니다. 산책을 하며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우거나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요리에 도전해보는 것처럼 작은 시도들이 쌓이면 삶의 질은 놀랍도록 높아집니다. 또한 이런 도전들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고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얻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니며 배우고 성장할 기회일 뿐입니다. 성공하지 못한 시도라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우리 삶의 한 페이지일 뿐이며 다른 장으로 넘어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과정에서 삶의 다양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현재를 의심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찾고 그것에 몰두하세요. 이는 단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재발견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삶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여전히 배우고 경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긍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작은 시도를 시작해 보세요. 이 작은 시도가 쌓일수록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여러분의 삶은 아직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두 번째, 사회적 고립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거나 은퇴 후 직장 동료들과의 교류가 끊기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 사회적 고립을 방치하면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외로움을 느끼는 차원을 넘어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우리의 마음과 몸에 동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소외된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이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점점 더 사람들을 멀리하며 고립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치매와 같은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도한 분비로 인해 면역력이 약화되고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같은 질병의 위험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고립은 흡연이나 비만만큼이나 건강에 해로운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고립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삶이 바빠지고 연락이 뜸해지더라도 짧은 전화와 한 통이나 안부를 묻는 작은 행동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주기적으로 계획하며 얼굴을 마주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역 사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 요가 수업, 취미 클래스 또는 봉사활동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활력과 성취감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고 관심사를 공유하며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에 큰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자연과 연결되는 활동도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정원 가꾸기와 같은 활동은 단순히 신체 활동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역 시장이나 동네 행사에 참여하며 동네 이웃들과 관계를 쌓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작은 인사와 가벼운 대화가 쌓여 진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은 단순히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과의 대화, 웃음, 함께하는 시간은 마음에 안정감을 주며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경험은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갈 힘을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도 이러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관계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 안에서 우리는 더 많은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족, 친구,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려는 작은 시도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외로움을 줄이는 것을 넘어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고 기존의 관계를 더 깊이 다지는 과정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입니다. 사회적 고립에 빠지지 않으려는 노력은 우리의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세 번째, 절대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젠 자연스럽게 제가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리해도 금방 회복되던 몸이 이제는 작은 변화에도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는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한 차원을 넘어 우리가 삶을 더 의미 있고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관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고 면역 체계가 약화되며 신체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건강 관리를 미루거나 방치하면 작은 문제가 쉽게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과 같은 만성 질환은 초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심지어 일상의 간단한 활동조차도 어려워지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적 불편함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증가시키며 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을 방지하려면 우리는 건강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정기적인 건강 검진입니다. 건강 검진은 몸에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증상이 처음에는 뚜렷하지 않은 질환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기본적인 지표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은 심혈관 질환 예방의 핵심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도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운동은 힘들다는 생각은 건강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근육과 관절을 강화하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며 정신적 스트레스도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꼭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20에서 30분 정도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또는 수영과 같은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식습관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젊었을 때와 같은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고지방, 고염, 고당분 음식은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
그리고 적절한 탄수화물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화가 어려운 음식을 피하고 소량씩 자주 섭취하는 습관은 소화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수분 섭취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게 되지만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피로감, 소화 문제, 심지어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것도 건강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면 부족은 몸의 피로를 풀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낮잠을 통해 에너지를 보충하는 습관을 들이면 몸과 마음이 한결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건강 관리는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더 오래 즐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면 더 활기찬 일상을 보낼 수 있고 자립적인 삶을 유지하며 자신의 삶을 더욱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반대로 건강을 방치하면 작은 문제도 쉽게 큰 장애물이 되어 우리의 삶을 제한하게 됩니다. 결국 건강 관리는 우리가 자신의 삶에 투자하는 가장 가치 있는 실천입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하다는 말처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곧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며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삶은 놀라운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건강은 우리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자연과 연결되는 활동도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정원 가꾸기와 같은 활동은 단순히 신체 활동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역시장이나 동네 행사에 참여하며 동네 이웃들과 관계를 쌓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작은 인사와 가벼운 대화가 쌓여 진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은 단순히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과의 대화, 웃음, 함께하는 시간은 마음에 안정감을 주며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경험은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갈 힘을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도 이러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관계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 안에서 우리는 더 많은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족, 친구,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려는 작은 시도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외로움을 줄이는 것을 넘어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고 기존의 관계를 더 깊이 다지는 과정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입니다. 사회적 고립에 빠지지 않으려는 노력은 우리의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네 번째, 뇌를 가만히 두지 마세요. 아쉽지만 몸뿐 아니라 뇌의 변화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거나 사고력이 느려진 듯한 순간을 경험하면서 이건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단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뇌의 기능 저하는 단순히 나이에 의한 결과만은 아닙니다. 뇌를 방치하거나 게을리하면 기능 저하가 가속화되지만
반대로 뇌를 꾸준히 사용하고 자극을 주면 인지 기능은 나이에 상관없이 유지되거나 심지어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뇌는 근육처럼 꾸준히 사용해야만 더 강해지고 활발히 작동합니다. 반면 뇌를 방치하면 점차 신경 연결이 약화되고 이는 기억력 감퇴와 사고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 치매와 같은 심각한 인지장애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를 적극적으로 자극하면 신경 전달이 활발해지고 뇌 시냅스가 강화되어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뇌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지루함을 덜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치매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일입니다. 뇌를 활발히 유지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는 생각을 정리하고 경험과 감정을 표현하며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는 활동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특정 주제를 정해 자신의 의견을 적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글쓰기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뇌를 더욱 활발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이나 감사했던 순간을 간단히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활력을 되찾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뇌의 기능이 더 단단해지고 삶을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질 것입니다. 책 읽기 역시 뇌를 자극하는 데 탁월한 방법입니다. 책을 읽는 동안 뇌는 등장인물과 사건을 상상하고 내용을 이해하며 정보를 저장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활성화합니다. 소설, 에세이, 역사책 등 어떤 장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책을 읽은 후에는 느낀 점을 기록하거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뇌의 활동성을 더욱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공부를 계속하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익히는 것처럼 뇌에 새로운 도전을 주는 활동은 특히 유익합니다. 이런 학습 활동은 뇌의 신경 연결을 강화하고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은 우리의 뇌를 더욱 활발히 움직이게 하고 삶의 활력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뇌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예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뇌를 자극하는 활동은 신경 전달을 강화하고 뇌 시냅스의 연결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단순히 기억력이나 사고력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노화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를 방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신경 연결이 약화되지만 반대로 꾸준히 자극을 주면 나이가 들어도 뇌는 활기차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결국 뇌를 방치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인지 건강과 더 나은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실천 중 하나입니다. 글쓰기, 책 읽기, 공부하기 같은 간단한 활동을 통해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한다면 우리는 삶의 질을 높이고 더 오래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뇌를 게을리하지 말고 꾸준히 사용하세요. 뇌는 우리가 돌보는 만큼 더욱 활발하게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84세 의사가 우리에게 전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당신의 삶은 여전히 가능성과 기회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사람들과 연결을 유지하며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이제는 늙었다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내려놓으세요. 그 생각은 우리 스스로 만든 한계일 뿐입니다. 매일 새로운 도전과 배움으로 자신을 발전시키고 남은 시간들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더 빛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가 삶을 결정합니다.